와인딩 프레스가 아니라 이거는 배우지 않았어도 하다 보면 금방 늘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손상도.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펌을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모질. 이 사람의 모질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내가 로트 선정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감, 경험 무조건 많이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감이라는 부분이 손상도를 진단하는 거구나. 아, 로트 선택은 무조건 감이 아니라 모질을 보고 결정하는구나. 이 두 가지 핵심을 아시면 앞으로 펌을 할 때 남들은 10명, 100명 하면서 깨달아갈 거를 우리는 1명, 10명, 남들보다 10배, 20배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하고 깨닫고 잘할 수 있다는 거.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열펌 기억나시죠? 열펌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일반 펌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은 이제 일반 펌이랑 열펌 혹시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서도 사실 일반 펌이랑 열펌의 차이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제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격이 차이가 난다? 또 시술 속도가 좀 차이가 난다? 뭐 유지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지식인에다 치면 다 나올 법한 그런 답변들로만 고객님들한테 전문적이지 않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랑 일반 펌에 대해서 천천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일반 펌머 디자인, 열 펌머 디자인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려면 혹은 지금 스텝만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사실 와인딩이나 프레스를 못하는 것보다 이 펌의 기초가 좀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하는 펌의 기초는 와인딩과 프레스 그 이전의 과정이에요. 그 이전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모발 진단, 모질 진단, 그러니까 손상도 진단, 모질 진단 이런 모발 진단이 제가 생각하는 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 펌과 열 펌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펌머는 약재를 도포하고 오늘 하는 일반 펌머는 약재를 도포하고 와인딩을 해서 주로 컬을 만드는 웨이브를 만드는 게 일반 펌머예요. 근데 열 펌머는요 일반 펌머랑은 다르게 약 처리를 하고 그 약을 헹굼으로써 이 헹구고 나면 수분이 있죠. 이 수분을 열 기계를 통해서 수분을 건조시키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펌과는 다르게 곱슬을 펼 수가 있고요. 곱슬. 그리고 또 일반 펌과는 조금 다르게 곱슬을 피면서 웨이브 작업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일반 펌 같은 경우는 열 꼽는 선이 없죠. 열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약 처리만 해서 이 동그란 로또로 감아서 컬을 주로 만들지만 열 펌은 이렇게 와인딩을 한 상태에서 이 코드를 꽂으면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분을 건조시키면서 컬을 만들 수가 있고 이 디지털 롯데는 열이 들어오죠. 동그란데 일반 펌과 다르게 여기도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분을 건조시키면서 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열펌은 기기에 따라서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플랫한 매직기를 쓰시면은 우리가 어때요? 곱슬이 필 수 있는 곱슬의 교정의 효과도 열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이거는 소위 볼륨 매직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둥그런 매직기를 쓰면은 뿌리 볼륨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좀 납작해서 볼륨이 필요한 부분에 뿌리 볼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반 펌은 뭐가 된다 그랬죠? 네, 웨이브를 주로 만들 수 있는데 열 펌은 웨이브뿐만 아니라 곱슬을 펼 수도 있고 볼륨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얘를 합쳐서 위에는 펴면서 컬을 주거나 뿌리 볼륨을 주면서 컬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반 펌에 비해서 열 펌이 조금 더 모발의 다양한 형태라던가 곱슬을 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에요. 혹시 이 부분까지 이해되셨나요? 일반 펌과 열 펌의 차이, 가격이나 시술 속도 이런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우리가 전문가로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차이점은 일반 펌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컬을 주로 만들 수 있고요. 열 펌머는 컬뿐만 아니라 곱슬을 펼 수도 있고 뿌리 볼륨을 살릴 수도 있고 혹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볼륨을 살리면서 컬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 펌머가 조금 더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곱슬을 펼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 큰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아요로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사실 정답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고객님이 원하는 그런 시술에 따라서 혹은 이 사람 머리가 곱슬기냐 혹은 머리가 얇은 이제 펌머 웨이브를 바르느냐 뭐 등등 그런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서 일반 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열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알고 나서 고객이 원하는 거 혹은 필요한 거대로 펌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열펌 디자인이 아니라 흐름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일반 펌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열펌과 오늘 할 일반 펌의 차이를 한번 먼저 짚어드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제가 실제 정규반 수업할 때도 했던 이야기를 좀 계속 많이 하는 편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펌과 열펌의 차이요. 일반 펌은 약을 도포하고 컬을 주로 만듭니다. 열펌은 수분을 건조시키면서 컬을 만들 수도 있고 기계에 따라서 필 수도 있고 곱슬을 혹은 볼륨을 살릴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를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매직 세팅 뭐 이런 파마겠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런 모발의 형태를 열펌머가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곱슬을 펼 수 있다. 일반 펌머는 웨이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또 하나 조금 다른 점은 약재가 조금 달라요. 약재가 다른데요. 열펌머는 주로 이런 식으로 팩에 많이 들어있어요. 팩. 일반 펌머는 이런 귀여운 요구르트 병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물론 이제 약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열펌은 이렇게 팩에 들어있고 일반 펌은 이렇게 요구르트 병에 들어있어요. 근데 요거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좀 뭐가 많이 다르냐면 두 개 다 저번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칼리, 중성, 약산성 이런 pH는 좀 비슷해요. 거의 같다라고 봐도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 펌제가 모발 안에 침투해서 단백질의 결합을 끊어주는 이 연화의 파워가 조금 달라요. 열펌머는 주로 파워가 우리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 정도로 물론 약에 따르지만 같은 건강 pH 9라고 기준을 봤을 때 열펌제는 모발 안에서 단백질 결합 끊어주는 파워가 100이면 100 좀 강합니다. 근데 일반 펌머는 한 30 정도로 열펌에 비해서는 반의 반 정도로 조금 더 약한 편이에요. 끊어주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예전에 처음 배울 때 궁금했던 게 있는데, 열펌제로는 매직이 되죠. 근데 일반 펌제로는 곱슬을 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도 했고 되게 궁금했어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주는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심한 곱슬이나 혹은 곱슬을 펴려고 연화를 볼 때 일반 펌으로 하시면 열펌제로는 2-30분이면 될 걸 얘는 3-4시간 정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열 처리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곱슬이 심한 경우에는 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얘는 열펌제, 일반 펌제의 큰 차이는 뭐라고 했죠? pH는 같지만 단백질 결합을 끊어주는 파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든 열펌머, 세팅 펌머든 할 때 이런 열펌머 할 때는 열펌제를 쓰는 게 맞고 내가 컬만 주는 일반 펌머 할 때는 이렇게 일반 펌제를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사로서 뭐 가격의 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어떤 게 크게 다르냐 이 핵심은 알고 있어야 디자이너로서 생활할 수 있겠죠. 이런 기초 지식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pH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단백질을 끊어주는 파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펌제는 열펌에 맞게, 일반 펌제 일반 펌제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열펌을 하면 손상도 좀 많이 되고 일반 펌을 하면은 손상이 좀 덜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면 모발에 연화, 결합을 끊어주는 파워가 열펌하고 훨씬 세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손상이 될 확률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워낙 열펌제든 일반 펌제든 pH, 손상도별에 따라서 펌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열펌을 한다고 무조건 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머리 진단만 잘 하시고 거기에 맞는 펌제를 잘 써주시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반 펌제도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는 펌제를 기준으로 할게요. 지금 미용실 스태프분들은 현장에서 쓰고 있는 펌제를 한번 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자격증만 따신 분들은 오늘 제가 한 것을 기준으로 일반 펌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간단하게 이해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유튜브에 이제 하는 내용은 제가 실제로 사람한테 할 때 저희가 교육할 때 하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한 단어나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 이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식 이런 거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니까 아주 쉽지만 무조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필수 지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펌제도 똑같이 pH 9 이렇게 건강모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바이오메드라는 펌제는 중간이 중성은 없어요. 약산성 6.5가 있고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1:1 반반 섞어서 건강모
중간 손상, 그 다음에 손상이 많이 됐을 때 이렇게 타입을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번 펌제 똑같이 pH가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건강모, 손상모.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펌제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치오라는 약도 있어요. 뭐냐면 pH는 이 건강모랑 상당히 동일한데 구로 건강모인데 얘는 보시면은 리페어 단백질 펌제라고 써 있는데요. 모발의 영양분을 좀 채워주면서 할 수 있는 펌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파워, 단백질을 끊어주는 파워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완전 건강하시거나 머리가 두꺼우신 분들한테는 컬이 약간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희는 치오라는 펌제를 쓰고 있어요. 얘는 영양 성분이 없는 말 그대로 pH 9짜리의 그냥 펌제예요. 일반 건강모 펌제. 그래서 머리가 두껍거나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컬이 조금 탄력 있고 확실하게 나올 때 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약 홍보하려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하지만 이런 펌제와 어떤 연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이 모발에는 이런 펌제를 쓰고 있구나 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펌제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염색제든 펌제든 근데 난 이걸로 공부했는데 내가 취업했거나 창업했을 때 펌제나 염색제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사실 원리는 같습니다. 펌제의 pH가 같고 연화를 단백질을 끊어주는 이 파워라는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펌제 이름이 바뀌었어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열펌제나 일펌제가 pH가 몇 정도 되는지 얘가 단백질 결합을 끊어주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특징만 파악하시면 상당히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펌제 이름 이런 거에 꽂히지 마시고 뭐 건강모, 뭐 복구펌 이런 거에 꽂히지 마시고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pH가 뭔지 또 단백질을 끊어주는 이 파워가 뭔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중요한 핵심을 조금 이렇게 추출해 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와인딩하고 프레스하는 거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제가 가르쳐 보면 상당히 선생님들이 금방 잘해요. 금방 잘하고 디자이너 취업하셔서도 그 부분을 막 어려워해서 저한테 전화가 거나 문자가 오진 않습니다. 주로 선생님들이 처음 배울 때 혹은 스텝 몇 년 하신 분들이 와서 왜 저분이 디자이너가 안 됐지? 왜 매직을 어렵다고 하지를 보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어디가 건강모고 어디가 상했고 이 머리가 지금 펌을 했는지 염색을 했는지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이죠. 근데 이거를 못 봐요. 몰라요, 이거를. 왜? 계속 수동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원장님이 여기 뿌리 1cm 띄우고 5cm 발라. 그리고 15분 있다가 밑에 연결해. 이런 식으로 계속 2,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그 순서 듣고 원장님 시키는 대로 이거에만 노출이 돼 있고 이거에만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내가 스스로 눈으로 보고 어디까지가 건강하고 어디까지가 상해서 거기에 무슨 펌제를 써야지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이너가 안 되고 또 펌어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펌의 기초는 와인딩 프레스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펌어 결과가 나오기 그 전, 디자인이 시작되기 그 전 과정이 제가 생각하는 기초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도 또 한번 상당히 조금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처럼 열펌의 전체 흐름을 했다면 오늘은 일반 펌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완전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반 펌도 마찬가지로 오시면 모발 진단을 해야 돼요. 영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고객님이 오시면 지금 딱 보이셔야 돼요. 눈으로. 모발 손상도가 보이셔야 돼요. 위에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버지네요. 그리고 아래는 혹시 뭐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쵸? 웨이브 파마를 한번 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지금 염색이 되어 있죠. 제가 실제 손님과 좀 비슷하게 지금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밑에가 펌어랑 염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는 약을 뭘 써야 될까요? 네, 건강모. pH 9짜리의 알칼리 펌제를 써서 위에 건강모에 약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손상도가 있기 때문에 pH 9에서 8은 약한 손상모, 7은 손상이 좀 많이 된 중성 펌제, 6 이하는 손상이 많이 된 극손상 모발에 쓰는 펌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위에가 건강모니까 뭘 써야 될까요?
pH의 9에 건강모를 써야 되고, 아래는 지금 손상이 염색도 했고 파마도 했죠. 그러면은 꽤 되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8이나 9의 알칼리 펌제보다는 7 중성 펌제를 사용해서 손상을 최대하면서 머리의 큐티클을 최대한 적게 열면서 펌제를 침투시키고 단백질의 결합을 살짝만 끊어서 펌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오시면 디자인을 먼저 상담할 게 아니라 디자인 상담 이전에 손상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손상도가 많이 안 되어야 어떤 펌어든 결과가 났을 때 이쁘겠죠. 아무리 이뻐도 머리가 상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뵙자마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건강모, 여기는 pH 9짜리 건강모, 여기는 pH 한 7의 중성 펌을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볼 게 모질이라는 부분을 또 봐야 돼요. 두 가지. 모질이 뭐예요? 머리가 두껍냐 얇냐 혹은 곱슬기가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따라서 컬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가 과학적으로 꽤나 중요한 그 근거가 돼요. 그냥 감이 아니라 머리가 보통 굵기 이상이 되셨을 때 펌어가 잘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곱슬기가 있을수록 약간의 반곱슬기가 적당하게 좋고요. 물론 과해지면 너무 부스스하지만 적당한 곱슬기가 있을수록 펌어가 잘 나와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고객님은 고객님이 어떤 크기를 원하시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로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 곱슬기는 있는데 머리카락이 얇으세요. 그러면 원하셨던 굵기가 굵더라도 조금 더 한두 사이즈 작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객님을 보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혹은 두 가지가 다 없어. 곱슬기도 없는 생머리인데 머리도 되게 가느신 거예요. 그러면 펌어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런 고객님들은 거의 100이면 99, 펌어가 안 나온다고 하시거나 빨리 풀린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로트 사이즈보다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좀 더 작게 컬을 만들어 드려야겠구나 이런 인식을 해야지만 펌어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수업에서 왜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할까요?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커트보다 펌 손님이 제일 어려웠고 무서웠어요. 왜냐면 머리가 상하거나 컬이 안 나오거나 너무 빠글하게 나오면 커트가 잘 안 됐을 때보다 고객님들이 불만족 혹은 클레임을 거는 게 훨씬 더 큽니다. 펌어가 머리가 상하거나 컬이 마음에 안 들면 전체적인 사람 이미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혹은 비용 투자도 더 크죠. 시간이나. 그래서 펌어가 잘 안 됐을 때 고객님과의 그 깨지는 신뢰 혹은 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자신감들이 펌어가 훨씬 컸어요. 그래서 제가 펌어를 계속 혼자 막 몇백 명, 몇천 명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전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계속 하면서 손상도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약을 나눠 발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왜 자꾸 컬이 빠글하다 그러지? 왜 안 났다 그러지? 이 부분이 계속 하다 보니까 모질이라는 게 사람이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제가 깨닫고 저희 수업에서는 제가 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펌의 기초가 되는 와인딩 프레스가 아니라 이거는 배우지 않았어도 하다 보면 금방 늘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펌을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모질, 이 사람의 모질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내가 로트 선정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펌의 기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무조건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손상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모질을 봐요. 그리고 나서 고객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미 제 마음속에는 약 처리할 부분이 정해져 있고 로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미용실에서 이야기하는 디자이너들이 말하는 센스랑 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은 많이 하면서 그 센스와 감을 잡았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감을 잡았지만 저희는 교육학원이고 교육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이라는 거를 선생님 많이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감이에요. 경험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끄집어서 나열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제 실무학원 교육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감, 경험 무조건 많이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이라는 부분이 손상도를 진단하는 거구나. 로트 선택은 무조건 감이 아니라 모질을 보고 결정하는구나. 이 두 가지 핵심을 아시면
앞으로 펌을 할 때 남들은 10명, 100명 하면서 깨달아 갈 거를 우리는 1명, 10명, 남들보다 10배, 20배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하고 깨닫고 잘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 알맹이입니다. 일반 펌, 지금부터 핵심 알맹이를 저랑 다 다뤘죠.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해보면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오시면 뭐 하라 그랬죠? 모발 진단, 손상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모질이 얇구나, 곱슬이 있구나 없구나 이걸 빠르게 파악해서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펌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죠? 그렇죠. 샴푸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머리 손상도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상하면 모발 안은 이게 김밥처럼 단무지, 밥, 햄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면 얘가 쏙 빈 상태가 돼요. 김만 둘러져 있는 상태가 손상이 많이 생길수록 됩니다. 그러면 그 안을 뭐가 채울까요? 모발은 수분이 많이 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샴푸하고 나면 물을 묻히면 엉키고 머리의 질감이 거칠게 되는 거는 손상된 부분으로 수분이 많이 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가볍게 합니다. 이때 절대 트리트먼트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리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을 진단할 때 건강문데 하고 약을 세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볍게 샴푸만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구상한 대로 펌제를 순서대로 도포해 주는 게 이제 순서예요. 저는 지금 이제 샴푸를 원래는 하고 와야 돼요. 샴푸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샴푸를 하게 되면 이제 수분 때문에 이 손상도가 영상으로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샴푸를 했다라는 가정을 두고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가 어디까지 약을 바르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샴푸했다는 가정을 두고 옵니다. 이때는 물기를 꼭 차서 타월 드라이를 바짝 한 다음에 물기가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수분을 남기는 게 가장 약터치하기 좋아요. 그래도 안 마를 때는 찬바람으로 살짝 건조시킨 상태에서 펌제를 도포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물기가 떨어질 정도로 수분이 많으면 펌제 흡수가 더디고 깊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분을 살짝만 건조시키거나 타월 드라이를 바짝 하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펌제를 바를 때는 이어 투 이어를 나눠서 사이드와 백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 투 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눠서 클립으로 살짝 고정을 하고요. 아래서부터 이제 도포를 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저처럼 쇼트가 아닌 이상 단발이나 롱은요 항상 탑이 더 많이 상해 있고 안쪽 머리가 조금 더 건강해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염색을 연출해 놨어요. 실제 사람이랑 비슷하게. 왜 더 이 정수리 부분이 많이 상했을까요? 우리가 요즘 셀프 염색도 많이 하죠. 눈에 보이는 부분. 그리고 매직기라던가 드라이 위쪽을 좀 더 많이 하죠. 이 레이프보다는. 그래서 더 많이 상하고요. 또 뭐 자외선이든 이런 조명이든 자연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안쪽보다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손님들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펌제 바르기 전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이 부분이 더 건강하고 길고요. 이 위쪽은 더 똑같은 부분이라도 조금 더 상해 있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아래서부터 슬라이스를 이렇게 2-3cm 두께로 나눠줍니다.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꼭 제가 교육을 같이 하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작업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고객님 눈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클립을 간단하게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윗부분 지금 어때요? 거의 시술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강모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제가 갖고 있는 펌제 중에 가장 강한 건강모를 활용할 겁니다. 또 이 치오, pH 9짜리 펌제 사용을 해서 자라나신 부분을 펌제를 이렇게 도포해 줍니다. 1cm 정도 띄우고 도포한 다음에 빗질을 해서 약을 골고루 투과시켜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약재 같이 이제 교육 때 도포하면은 항상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혹은 너무 조금만 바르신다 이런 아직 당연한 거지만 감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발라주셔야 되고요. 빗질을 해서 충분히 약을 침투시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을 받쳐서 약을 골고루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이 묻은 손으로 여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된 머리에 건강모약이 묻겠죠. 옆에 타월 하나 준비해 두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닦아주면서 위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부터는 계속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몇 cm 발라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눈으로 건강한 부분이 어딘지 보고 해야지 이거를 무조건 너무 학원식 교육, 가발 교육처럼 뭐 여기 5cm 띄우고 바르고요 5cm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전이라는 건 내가 눈으로 보고 여기까지가 건강모나 이렇게 보는 게
기술이고 이런 게 교육이에요. 이런 감을 찾아가고 이 배우는 사람이 이거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온전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몇 센치 이렇게 접근하시면 위험합니다. 하고 또 약을 닦으면서 계속해서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그냥 바를게요.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건강한 부분까지만 바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좀 더 건강하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펌머의 기초, 그 다음에 일반 펌머는 전체적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조금 인식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서 몇 년 한다고 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 어려웠고 항상 몇 센치 발라 이거 익숙해져 있고 몇 분 방치에 그렇게 몇 분, 몇 센치 이런 식으로만 인식을 하고 정확히 왜 그렇게 이제 발라야 되는지 어디가 건강모, 어디가 손상모인지 약제는 이게 pH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누구한테 배우거나 제자처럼 이렇게 배운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펌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초이자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요. 실제 사람은 이 골든 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건강한데 여기가 더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잠깐 분리해 둡니다. 지금은 가발이기 때문에 사실 동일해요, 손상도가. 그래서 계속 바르면 되는데 실제 사람은 여기가 셀프 염색을 했다거나 뭐 열기구를 많이 썼을 경우에 상했거든요. 그럼 잠깐 분리해 주시고 사이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커트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위에 띄워두고 여기 건강한 쪽을 먼저 하는 걸 선도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선도포. 그러니까 건강한 부분을 먼저 약을 도포해라. 그리고 상한 부분을 한 5분에서 10분 방치하고 연결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맞아, 나는 정수리 쪽이 많이 상하던데 여기가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던데 하시면 저희처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선도포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이드도 보시면 이 검은색 부분이 조금 더 건강하시죠. 실제로는 사실 이 가발이 위에도 약간 파먹기가 있어서 살짝 저번에 펌을했던 머리라 살짝은 손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너무 디테일하고 복잡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은 보시고 저기 펌한 거 아니야? 약재 잘못 바르고 있니?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는 건강 부분은 건강모약을 바르고 많이 손상된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약재를 나눠 바르는 거구나.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액을 충분히 묻혀서 약재가 바른 티가 나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약을 굉장히 조금 바르세요. 티가 안 나게. 그러면 이렇게 먼저 바른 게 의미가 없겠죠. 나중에 펌을 하고 나왔을 때 약재 도포가 적은 부분은 펌머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염색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발렸다고. 그러면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돼요? 두피가 눌려요. 그래서 펌 바를 때는 약 도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삼각도로 들어서 약을 바르고 빗질한 다음에 손으로 받쳐서 약이 두피에 묻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약 도포할 때. 실제 사람이라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펌제가 도포가 돼요. 건강한 쪽을 먼저 도포하고 5분, 10분 랩핑을 해서 방치한 다음에 더 많이 상하신 부분을 터치하는 게 좀 더 많아요. 네. 그런 거를 선도포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상된 부분에 따로 PPT라 영양제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약재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 손상된 머리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펌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뭐 전 처리를 하고 뭐 클리닉을 여기다 발라놓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이제 견해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펌을 방해하고 연화를 방해하고 특별히 어떤 효과를 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펌제로만 모든 펌을 다 완성시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처리나 클리닉을 좀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많이 상한 부분에 영양 처리를 할 거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그것이 펌어에 이제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후기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 회사에 문의해서 이게 펌 전용으로 나온 건지 펌 시술 전에 사용이 되는 건지를 확인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뭐 머리를 부드럽게 해준 홈케어용이라던가 이런 걸 쓰시면 오히려 펌이 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상을 더 유발할 수 있고 컬의 늘어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영양제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취업하고 창업하신 원장님들이나 디자인 선생님들도 저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확실하게 들어주신 다음에 머리숱이 많은 부분에서는 들어서 이 안쪽에도 약을 도포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눈에 보여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약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펌제를 도포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랩핑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고 열펌과 똑같이 일반 펌도 위에 건강한 약을 발랐으면 자연 방치를 두셔야 돼요. 이 부분 아래쪽은 손상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펌제 흡수가 상당히 빨라요. 근데 위에는 건강 모발이기 때문에 펌제 흡수가 느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나 스텝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펌을 몇 번 해보신 분들이 오시면 열펌은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에서 수긍을 하시고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데, 일반 펌을 좀 쉽다고 생각하는 건지 혹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일반 펌은 그냥 원터치 하거나 아래쪽에 이렇게 뭐 영양제 같은 걸 비슷하게 뿌리고 그냥 바로 한 번에 하시려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펌도 열펌과 똑같이 손상도를 나눠서 약을 구분해서 바를 줄 알아야 되고, 위에 약 처리를 하셨으면 기다려서 충분히 위와 아래의 연화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상도의 차이가 클 때는 랩핑을 한 상태에서 약이 흡수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랩핑을 하는 이유는 펌제는 공기랑 좀 차단되어야만 펌제가 작용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랩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되게 필수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 방치기에 두셔도 되고, 내가 지금 체온이 조금 덥네, 미지근하네 정도면은 그냥 두셔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더운 여름 에어컨 많이 틀죠. 이럴 때는 머리도 차갑기 때문에 펌제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만 열 처리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내부가 딱 온도가 살짝 제가 덥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열 처리하지 않고 이제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열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실 수 있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보여만 드릴게요. 이렇게 두시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둘 건데요. 10분은 언제 둬요? 라고 물어보시면 위와 아래의 손상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때예요. 굉장히 적게 날 때는 한 10분 정도 혹은 15분. 근데 위 아래의 차이가 손상이 많이 나. 여기는 건강한데 아래는 누가 봐도 손상도가 크다라고 할 때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두셔야 위와 아래의 연화 정도가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15분에서 20분이라는 가정을 두고 좀 보겠습니다. 네, 열 처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열 처리 기계라고 할 수도 있고, 롤러볼이라는 이제 단어도 있죠. 시간은 제가 이제 두려는 만큼만 하면 되겠죠. 이분은 위와 아래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15분 정도를 저희가 둘 거예요. 그래서 열 처리도 한 15분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온도는 이 중간 45도에서 50도 정도로 세팅해서 적당하게 좀 덥네, 살짝 덥네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워, 너무 더워, 이거는 과한 열이 들어가면은 머리가 거칠어지고 그 부분의 데미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열을 골고루 줘서 모발이 약간 따뜻하다 정도로만 이 작용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는 거는 이렇게 바짝 두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상하겠죠. 그러니까 손 한 뼘을 크게, 한 2뼘 정도 해서 이렇게 크게 저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겠죠. 열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랩핑은 필수, 열 처리는 너무 차가운 경우 혹은 너무 건강한 머리, 펌제가 흡수가 안 된다라고 내가 판단할 때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시간으로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위에를 둔 상태예요. 근데 저희는 한 15분 정도 됐다라는 가정을 두고 밑에 연결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계속 강조하는 거는 어떤 결과보다 제 영상은 역시나 기초 과정,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 그 과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영상을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정도가 지났으면 아래쪽의 데미지에 맞춰서
지금 이 펌제는 6.5 정도의 pH를 갖고 있고 약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큐티클을 최대한 열지 않고 펌제가 들어가서 단백질의 교합도 부드럽게 끊어주면서 컬이 나오는 작용을 하는 순한 약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상했는데 내가 이 건강모약을 쓴다던가 얘를 많이 쓰시면 아래가 상당히 부스스하고 머리가 펌어가 굉장히 찌글찌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손상도에 맞춰서 펌제를 새로운 볼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펌제를 나눠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연결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크게 나눠서 아래 약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까 발랐던 부분 1cm를 약간 오버랩 해주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래쪽 부분 1cm 정도 오버랩 시키면서 약을 발라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탑이 상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발고기님은 비슷하지만 실제 사람이라는 가정을 두고 제가 계속 선도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람은 이 탑,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수리 쪽이 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빼고 아래를 연결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많이 상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pH가 낮거나 영양성분이 들어간 극손상모용 일반 펌제가 있으면 그걸 도포해 주는 게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가장 순하고 pH가 낮은 약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가 더 많이 상했다, 바로 연결하기에는 탑 부분이 많이 상했다고 하면 여기서도 한 5분 정도의 타임을 기다렸다가 연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쪽에 먼저 약을 도포해서 시간을 두고 손상된 곳은 좀 더 순한 약으로 나중에 약을 도포해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손상도도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펌의 기초이자 또 손상을 가장 적게 만들면서 펌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순한 약은 없기 때문에 5분 정도가 지났다가 가정을 두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약을 도포하셨으면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는 게 약이 골고루 이제 스며들어요. 선생님들이 약을 바르시고 이것만 많이 하시는데 이러면 겉에만 돼요. 그래서 빗질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X자 붓질로 골고루 침투시켜주시고 마지막에가 약간 핸들링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학원에서 배우거나 스텝 생활을 좀 잘못 약 터치하는 걸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바르자마자 무조건 핸들링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마저 이어서 바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고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빗질을 하셔서 약을 전체적으로 침투시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침투시키고 붓질로 골고루 다시 한번 약재가 침투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초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와인딩을 하기 이전에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재를 도포하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머리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고객님이 원하는 잘 어울리는 컬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실무학원이나 스텝 하시다 오신 분들이 이 되게 중요한 이 과정을 굉장히 짧게 교육을 받는다거나 별거 아닌 걸로 치부가 돼서 그냥 생략하면서 받는다거나, 그리고 나서 그냥 와인딩 하는 것만 다양하게 해보시고 뭐 특이한 기법을 막 거기에만 집중하시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그냥 생략해서 배우셨다거나 아니면 너무 모발학적으로 접근해서 뭐 메듈라, 뭐 모발 큐티클, 콜텍스, 모피질 너무 이쪽으로 너무 학문 쪽으로만 가시면은 이것도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경력이 내가 막 5년, 10년 쌓이고 펌을 한 1000명 정도 해보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좀 모발학,
좀 연구 이런 쪽 집중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아직 와인딩도 못하고 머리 진단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깊게 막 논문,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못 하죠. 막 내가 막 논문도 쓸 정도로 막 아는데 막상 펌하라 그러면 약도 도포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히려 와인딩보다 이렇게 펌을 하기 이 전 상태까지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펌 손님들이 받고 이 선생님한테 머리가 많이 안 상하네? 컬을 내가 딱 원하는 대로 잘 나오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교육은 어떻다고요? 제가 배웠을 때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고 다 아는 것처럼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와인딩 몇 바퀴, 어떤 테크닉 이렇게 말고 저렇게 말면 어떤 스타일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무경력자 혹은 디자이너가 아직 못 되신 분들이 배워야 되는 기초가 아니에요. 혼자서 커트도 안 해보셨고 펌도 안 해보고 그냥 뒤에서 파지 줘보고 저렇게 많은구나 원장님 열처리 몇 분 해도 이렇게 초급자 분들이 디자인에 꽂히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너무 모발하게 꽂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 이제 비교적 늦게 이제 미용 시작했어. 나 이제 스텝으로 열심히 해서 디자이너 될 거야. 이제 실무학원 가서 배우고 나 창업해야지. 이런 분들은 디자인에 꽂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모발 진단하고 모질이라는 걸 내가 이해하고 펌제 정확하게 바르고 시간 지켜가면서 데미지에 맞게 내가 지금 연화 처리했네?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기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약도포가 끝난 상태에서는 이제 바로 와인딩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늘도 펌 디자인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열펌과 동일하게 두상 각도를 유지하면서 뿌리부터 컬이 나오는 이제 펌 와인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오늘도 역시 디자인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하나의 그런 디테일을 설명하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와인딩은 그냥 이게 심플하게 말게요. 네, 뿌리부터 컬을 말 때는 이렇게 두상 각도대로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섹션 슬라이스의 폭의 중간. 만약에 볼륨을 더 많이 살리고 싶다, 뿌리 볼륨 많이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슬라이스 폭이 가장 윗단으로 해서 더 많이 이렇게 리프트 업 시켜주시면은 뿌리 볼륨이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상 90도 마실 때는 이렇게 드는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들어서 머리 끝에가 소위 말하는 그 씹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와인딩한 상태에서 힘을 이렇게 빼고 느슨하게 마시면 컬의 릿지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강하게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텐션을 주면서 와인딩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처음 선생님들이랑 펌 디자인 교육을 시작하면 각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텐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손의 텐션. 그 다음에 의외로 밴딩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상각도 들어서 텐션 있게 와인딩 하는 것까지 잘했어요. 근데 밴딩은 여기서 너무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하시면 너무 안쪽으로 하시면 뿌리가 꺾입니다. 그리고 두피가 되게 아파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처음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뿌리가 눌리지 않는 선에서 위치를 설정해서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각도가 떨어지기 쉽죠. 높으니까 확실하게 빗질할 때 각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서 텐션 있게 와인딩 해주셔야 돼요. 밴딩 처리는 뿌리가 꺾이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마지막까지 와인딩 합니다. 와인딩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여기서 컬 테스트를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컬이 나올지, 방치 시간을 얼마나 둘지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골든 포인트 이 부분 쪽에 머리를 하나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풀어서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보이세요? 리치 나오는 거? 이러면은 지금 와인딩 다 하자마자 풀렀는데 리치가 잘 나온다는 거는 고객님은 컬이 좀 빨리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펌은 저희가 35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35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정도만 하시면 딱 알맞게 컬이 형성이 잘 돼요. 근데 지금처럼 잘 나오시면 35분은 더 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타임을 재거나 시계를 보고 35분 지나면 중화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물론 경험자도 그렇지만 그 중간에 한 번 더 방금 했던 거 말고 다른 걸로 이용해서 풀러서 컬 테스트를 보는 게 좋아요. 역시나 계속 잘 나오고 있는지. 이 와인딩 한 곳에서 가장 뿌리 쪽 있죠. 여기 한 칸에서 두 칸 정도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뿌리에서 자국이 나지 않고 뿌리 볼륨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나, 둘, 한 세 개 정도까지가 가장 두상이 당기지 않고 이제 적정하게 돼요. 얘를 너무 많이 꽂으시면 두피가 좀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걸어주셔야 뿌리가 꺾이지 않고 볼륨이 잘 살면서 이제 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틱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와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열 처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만 랩핑까지는 필수입니다. 공기와 차단시켜서 펌제가 더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랩핑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분 정도를 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풀었던 거 외에 다른 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서 천천히 보시면, 천천히 풀어보시면 이 리치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풀었을 때 손으로 툭툭 튕겨보시면은 컬에 리치감이 탄력이 있다고 하시면은, 웨이브에 탄력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컬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화를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분, 이거는 기준이고 직접 풀으면서 본 리치감이나 컬의 탄력을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웨이브인데 하실 때 중화하시면 돼요. 중화하시면 지금보다 컬이 조금 더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조금 더 탄력이 있고 더 웨이브가 강해지니까 그걸 계산하셔야 돼요. 너무 확실하게 나온 상태, 시간을 막 1시간 두시고 중화해버리면 리치가 너무 강해지고 좀 너무 빠글하다는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정 시간에서 보고 한 90% 정도 나왔네 했을 때 중화하시면 조금 더 컬이 탄력이 올라가면서 딱 알맞은 그런 느낌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풀었던 테스트를 봤던 건 와인딩을 하고 저 이제 바로 중화를 해보겠습니다. 중화는 저번에 열펌 시간에 한 것처럼 밴드를 하고 이제 어깨뽀, 춘향이라고 소위 말하는 춘향이를 해주신 다음에 중화제를 도포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중화제는 제가 그냥 처리를 하고 와서 다시 한번 끝에 마무리를 하면서 일반 펌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테스트했던 거는 풀어놓으시면 안 되고 중화하기 전에 다시 한번 와인딩을 하셔서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중화제를 뿌려주셔야 돼요. 하시고 저는 이제 저번에 열펌한 거와 동일하게 중화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화 7분 정도 둔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온 상태예요. 마무리할 때는 샴푸하지 않고 가볍게 트리트먼트만 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반 펌을 준비한 이유는 저번 시간에 열 펌에 이어서 저는 이제 일반 펌도 똑같은 이제 펌의 이제 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펌이 더 높고 낮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객님 모델에 맞게끔 혹은 내가 지금 표현하는 컬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쓸 줄 아는 게 진짜 펌어를 잘하는 그런 이제 기본이 되는 거라서 오늘 일반 펌어를 좀 준비해 봤고요. 제가 여러 사람을 가르치고 딱히 거기 이론에서 가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 특성상 수강생분이 실제 사람한테 하는 걸 저는 계속 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자격증만 따고 오신 분은 당연히 전체적 흐름을 모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지만 스태프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와인딩하고 뭐 랩 처리하고 스틱하고 열 처리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모발 진단하는 것부터 중화하면서 끝날 때까지 이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이 사실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스텝을 하셔도 힘들고
어떤 뭐 교육기관에서 펌어 교육을 받았어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는 부분이 많이 없구나.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하겠구나 싶어서 저번에 열펌에서도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분들의 그런 제가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분 좋게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일반 펌어도 좀 더 어려우겠구나 싶어서 열펌에 이어서 오늘 일반 펌의 전체적인 그런 프로세스,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펌과 열 펌어가 어떻게 다른지, 또 약재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고요. 또 전체적으로 같이 저랑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프로세스가 열 펌과 일반 펌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처음에는 일반 펌과 열 펌의 차이, 두 번째는 약재의 차이, 세 번째는 전체적인 흐름, 프로세스의 차이,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미용사한테 커트는 되게 당연한 거고 염색도 우리가 사실 배우시고 하시면 바르고 염색약 선택해서 이러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제 생각엔 펌어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커트만큼 펌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는 디자인 이전에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발을 진단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와인딩만 잘하고 프레스를 잘하시면 머리가 많이 상하거나 혹은 컬이 너무 안 나오거나 너무 빠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 모발 진단을 하고 손상도를 진단하고 모질을 이해하고 그 과정,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배우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계세요? 이런 모발 진단 이런 거 배우고 계세요? 모질, 약 처리, 약제에 대해서 배우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건 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몇 바퀴, 뭐 와인딩은 이렇게 말고 저렇게 말고 매직 테크닉은 이렇게 하고 꺾고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지 않은가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시면 펌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기초, 커트든 펌어든 계속 기초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펌어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커트에 이어서 펌어도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도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거. 출근하려다가 힘든 마음, 혹은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이런 게 좀 더 기술이고 이런 게 기초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음엔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